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정신질환자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공황장애라든가 불안장애, 또 우울증, 강박증, 조현병 이런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런 정신질환 증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그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자기가 이제 친했던 사람들, 그죠? 지금도 친하고 가까운 어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런 증세로 힘들다. 고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조금 이제 많은 생각이 교차하죠. 머릿속에서. 근데 대부분은 이제 도와주고 싶어 하고, 뭔가 이제 도움이 되는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에 뭔가 뭐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도는 좋은데, 본인이 정작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랄까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노력한답시고 이렇게 뭔가를 했는데 뭔가 말을 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했는데 도리어 이제 그 상대방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실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상처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동료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오늘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신질환에 걸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를 한번 좀 오늘 같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간단한 정보를 좀 나누고 여러분에게서도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원하시면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정신질환자를 배려하는 길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어떤 현상이나 일을 정말 그 제대로 뭐랄까 이게 좀 반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뭐 몸이 너무 건강해서 감기 한 번도 안 걸려봤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독감 걸려가지고 누가 막 이렇게 2, 3일씩 뭐 누워 있고 약 먹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면 이제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경험이란 게 그렇게 큰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래요. 저도 경험하지 못한 게 아직도 많고 상담을 하면서도 놀랄 때도 많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놀랄 때도 많고, 내담자들에 대해서 놀랄 때도 많고, 막 계속 저도 이제 매일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한 1년 전부터 이제 감옥에서 나온 분들을 상대로도 상담을 하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이 없으니까 감옥에서 그렇게 뭐 지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그분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도 아직도 물론 이제 배우고 있지만, 그러니까 경험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도 없어졌고, 어떤 그분들과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이해하는 어떤 태도에서도 많이 좀 더 세련돼졌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제 우울증이나 그런 똑같은 어떤 공황장애라든가 그런 정신질환의 경험이 없으면 당장 그분들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그 정신질환에 걸린 분들, 사실 저는 이제 정신질환이란 말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 단어가 이렇게 좀 너무 좀 뭐랄까 그분들의 상황을 적합하게 묘사하는 단어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지금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걸린 분들은 일단은 오늘 이제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를 좀 오해하지 않고 바라봐 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물론 어쩔 때 감정이 막 그 불안해지고 불안정해 보이고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막 그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리고 막 좀 이렇게 평범한 기준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행동들. 예를 들어서 이제 고황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뭐 막 숨을 못 쉬겠다고 막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막 갓길에다가 차를 대고 막 나올 때도 있고, 그죠? 어디 뭐 유람선을 타러 가자 이러면은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절대 나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가도 막 너무 막 불안함이 막 나타나니까 이렇게 눈을 질끈 감고 누가 무슨 말을 시켜도 막 이렇게 거기 그걸 못 듣고 막 이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강박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막 확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 동료가 이제 같이 일을 할 때 전화나 어떤 이메일로 뭔가를 이제 일을 하잖아요. 정보를 주고받고 이때도 확인을 어떤 꼼꼼한 수준을 넘어서서 좀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막 진짜 뭐한 대여섯 번 이상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증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볼 때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좀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좀 가끔은 막 뭐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이런 진짜 그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그거거든요. 나는 아무런 악의가 없다. 그러니까 나도 별로 이러고 싶진 않은데 조금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냥 편안하게 나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또는 나의 모습을 그냥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리고 이제 표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 뭐 짧게는 몇 달 또는 길게는 몇 년 이상을 그런 불안과 어떤 우울함과 이렇게 같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게 표정이 굉장히 이렇게 좀 굳어 있고 경직돼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화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그분들의 마음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얼굴 사이에 굉장히 큰 어떤 그 불일치가 있어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옆에 사람이 좀 와서 말 걸어주길 원하는데 표정은 되게 이렇게 좀 차가워 보이고 막 이렇게 굳어 있고 어떻게 보면 화나 있고 이러니까, 그죠? 근데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나의 표정이 이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부디 좀 와서 좀 같이 좀 뭐랄까 어울려 주세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짧게는 뭐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이런 증세를 경험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공통적으로 일단은 빨리 이런 증상에서 완치되고 싶다. 그래서 예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나를 좀 이상한 미친 사람으로 좀 취급하지 말아달라.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몇 달 전 또는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일반적인 생활을 계속 하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다만 어떤 일이 트리거가 돼서 좀 이제 잠깐 다른 어떤 루트로 다른 그 성격의 좀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좀 그분들의 마음, 실제 마음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 사이에 그 차이가 크다는 거, 불일치가 있다는 걸 아시고 오해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바라보는 마음, 그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불안함과 어떤 우울함에 노출되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관점이 변화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박증이나 어떤 불안장애 같은 걸 오랫동안 앓으신 분들은 확인을 너무 자주 하고 막 뭐랄까 좀 지나친 불안감이 막 쉽게 막 높아지고 갑자기 그죠?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예전에 평범했던 게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게 아닌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휴일날 뭐 집 밖에 나가서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빵이랑 커피를 먹는 그런 거 그죠? 예전 같으면 토요일날 아침에 너무나 쉽게 했던 행동들인데 이제는 이분들에겐 그게 굉장히 큰 도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그런 식으로 기준이 당연했던 게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만약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가 보인다. 안 그랬던 사람인데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불안해하고 갑자기 숨을 가빠하고 죽을 것 같다 그러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막 너무 싫어하고 불안하다고 그러고 막 그런다. 그때 이제 우리는 급한 마음에 막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그런 걸 걱정해. 아니면은 뭐 너가 이러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판단하고 그죠? 진단하고 아니면 더 나가서 막 어떤 도덕적인 판단까지 막 하고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이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좀 경우에 따라서는 잔인한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이분들도 사실 즐겁게 살고 싶거든요. 건강하게. 근데 막 또 표정이 왜 그래? 좀 웃어봐. 어? 왜 이렇게 왜 불만이 많아? 막 이러면은 이분들은 사실 그 말을 하는 분보다 그런 마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나 예를 들어서 뭐 자기의 젊었을 때를 얘기한다는 거. 나는 예전에는 그런 적 없는 줄 알아. 막 이런 거.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그걸 이렇게 극복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 이분들이 이제 그걸 듣기에 뭐 물론 그걸 듣고 자극받아서 조금 도움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수치심을 느끼거나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거나 좀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에 더 좀 외로워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친구로서 아니면은 가까운 가족으로서 어떤 그 따뜻한 공감과 어떤 연민, 그죠? 컴패션 그런 게 필요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분들을 좀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이해. 그러니까 좀 그리고 좀 명확하게 그분들의 상황을 조금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좀 그런 좀 불안정한 모습이나 말하는 거를 그냥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정상이 아니고 너처럼 하는 그런 행동도 나는 또 다른 정상의 어떤 범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명확하게 좀 정리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해한다, 명확하게 정리한다, 수용한다. 이거는 글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에게 내가 배운다는 마음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만약에 막 육교위를 이제 차를 같이 타고 육교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막 불안해요. 막 숨이 막 가빠지고 막 갑자기 막 눈이 뒤집히려고 그러고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럴 때
잠깐 그 상황이 이제 몇 분 정도 있으면 이제 안정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뭐 버스에서 내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너 약간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더라. 근데 좀 왜 나한테 좀 얘기해 줄래?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친구가 쭉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듣고 아 그래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참 힘들겠다. 야. 뭐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굉장히 어떤 이해받는 마음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근데 어떨 때 이런 상황 말고 다른 때 어떨 때 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강박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인을 자주 하는 거를 제가 보는데 그렇게 하시는 뭐 이유가 있나요? 일을 꼼꼼하게 하시려는 건가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또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좀 도움이 되게 하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또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이분들을 이해하시고 수용하시고 같이 옆에 서서 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그 어떤 좀 뭐랄까 우울함, 불안함, 어떤 그 외에 어떤 좀 굉장히 힘든 그 자기만의 어떤 자기만의 내부적인 감정 뭐 좀 아니면 어떤 불안정한 증세와 남모르게 오랫동안 싸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이제 말은 안 하지만 머릿속에는 이제 많은 거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자기 감정과의 어떤 그 싸움, 또 이런 증세와의 어떤 그 힘겨루기, 그저 빨리 완치되고 싶어 하는 의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를 많이 놓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옷차림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위생 상태가 굉장히 낙후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정신적으로 막 그런데 뭐 뭘 먹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이분들한테. 그리고 뭐 옷차림이 그렇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볼 때 안 그랬던 친구인데 막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남루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막 안 감고 막 목욕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막 이해가 안 되지만 이분들의 마음은 이제 그런 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그런 거를 봤을 때 그걸 그냥 이렇게 지적하고 탓하기보다는 좀 같이 좀 시간을 보내세요. 사실 이분들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또뭐 식사를 했으면은 산책을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목욕을 해서요. 친한 친구면 목욕탕을 같이 가셔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목욕을 하고 뭐 가끔 오랜만에 봤으면은 뭐 이렇게 선물로 간단한 뭐 티셔츠 같은 거를 선물을 해도 좋겠죠. 그래서 좀 이분들이 자꾸 이제 너무 이제 머릿속에 그런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나 뭐 안 좋았던 경험에 대해서 너무 몰입해서 생각하지 않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재로 자꾸 초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좀 가끔은 그러니까 연락을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굉장히 외로운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어도 말을 좀 많이 안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제 가족으로서 또 친구로서 동료로서 말도 많이 붙여주시고 또 전화도 좀 하시고 만나면은 식사도 하시면서 그냥 너무 이렇게 정신 건강 물론 이제 위로하는 마음에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좋은데 너무 또 그런 얘기만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분은 이제 여러분 말고도 다른 데 가서도 그런 얘기를 갖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뭐 가끔 할 텐데 나까지 너무 많이 뭐 너무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좀 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현재에 좀 즐길 만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취미 생활이라든가 뭐 돈 버는 거라든가 뭐
재테크 이런 거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연애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좀 실생활에 즐길 수 있는 좀 관심거리를 좀 꺼내는 것도 좋은 또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 친구나 어떤 그 가족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심리 상담사나 의사들 같은 전문가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 외로운 게 가장 큰 이유는 자기를 좀 정확하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이해해주는 사람,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아까 너무 오늘 좀 얘기를 좀 몇 가지를 했는데 아주 심플하게 하자. 같이 그냥 옆에 있어 두세요. 같이 옆에서 많은 시간을 있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뭔가 너무 옆에서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뭐 산책도 하시고 좀 그러시다 보면 이분들의 아픔이 나중에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는 순간도 올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이런 경험이 그냥 이렇게 힘든 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삶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따뜻하게 좀 이분들을 이해하시고 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부탁드리면 그 사람이 뭔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와 이렇게 좀 연결된 느낌을 받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연결된 느낌을 신체적으로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하모니를 느낄 수 있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룬다고 느낄 때인데 그 대표적인 상황이 같이 노래를 부를 때라고 합니다. 노래를 부를 때. 그러니까 뭐 노래를 좋아한다면 아니면 그 친구가 노래를 좋아했던 친구라면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좋아하는 노래 한번 같이 부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같이 힘들어하는 친구의 그 노력과 고군분투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가족으로서 경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드실 텐데 잘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